안녕하세요. 저는 신정한의학 아카데미의 CEO 신희준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정한의학 아카데미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고 또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즐거운 또 이렇게 이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재난의학 저희 조직은 신재난의학 아카데미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영문명으로는 신스 디제스턴 메디슨 아카데미, 약어로 줄여서 SDMA라고 하고요. 대표자는 저 신희준입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sinsdmacademy.com이고 2023년 8월에 설립하였습니다. SDMA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재난의료 전문가를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재난의료라 그러면 그냥 의사, 간호사, 구조사 이런 특별 직업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 한정돼 있지 않고 이제 재난의료에 관심 있는 모든 분이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이렇게 이런 거리감 이런 부분을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목표는 민간의 영역에서 재난의료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함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재난의학 전문가로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미국의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의과대학과 그리고 또 이제 그 티칭 하스피탈인 베스 이스라엘 디컨스 메디컬 센터라는 BIDMC 병원에서 재난의학 펠로우십을 이제 마치면서 또 보고 듣고 배웠던 내용들을 한국에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지난 경험에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공무원 구조는 뭔가 재난의료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하기가 어려운 구조여서 민간의 영역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재난의료 교육의 일관성을 확립을 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이 SDMA는 국내 최고의 프레스티지어스한 재난의학 아카데미를 구축함을 설립 목표로 하고 있고요. 글로벌 엑셀런스를 모토로 세계 유수의 재난의학 교육기관들과 연계하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연계되어 있고 또 되고 있기도 하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SDMA 역량을 바탕으로 한 행동 실천이 저희의 설립 목표입니다. 저희 SDMA 활동 범위는 재난의학의 교육과 또 재난의학 전문 컨설팅 그리고 재난의학 연구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난의학이라 그러면 병원에서 의사가 환자를 볼 때 이제 임상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지만 사실 대부분은 재난의 관리에 대한 부분이 주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과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요소를 차지를 하고요. 그냥 대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의료인이 아니신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재난들이 벌어지고 있죠. 특히 2022년 작년 하반기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고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또 실질적으로 발생하면 곤란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재난의학적 관점에서의 교육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이렇게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했을 때 처방을 하고 약을 내어주던 이런 범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재난이 나게 되면 어떤 역학으로 생기며 거기에는 어떤 또 이 단체들이 어떤 집단들이 대응을 하며 어떠한 이 활동을 서로 유기적으로 해야지 문제가 안 생기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완화 요인이거나 대비가 되는지 실제 대응할 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는 어떻게 복원을 해야 되는지 이런 재난의 관리 요소들을 디테일하게 설명함을 또한 저희들의 교육 범위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재난의학인 말 그대로 과학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여러 사건들, 이런 부분들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들에서 어떠한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실질적인 재난의 이제 완화나 대비 그리고 대응 이 나중에 복구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범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망라해서 재난의학은 다루고 있습니다. 재난의학을 정의를 하자면 저희 그레고리 시오톤이라고 저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난의학 전 세계적인 교과서로 이제 알려져 있는 책인데요. 그 저자이신 하버드 의과대학 부교수이신 응급의학과 부교수이신 그레고리 시오톤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난의학은 emergency management, 그러니까 응급관리와 그리고 crisis healthcare,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의 의료 제공의 결혼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부각돼도 안 되는 것이고 같이 가야지 올바른 재난에 대한 대비 관리가 되는 것인데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교육도 하고 실질적으로 교육생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대표 경력을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있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재직을 해왔던 게 전 대한민국 응급의학과 전문이고요. 예, 그렇게 지내왔던 사람이고 재난의학의 분야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거의 한 경력은 10년가량 되고 이제 저희 경력 중에 너무도 감사하게도 안식년 맞아서 지난 1년 동안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 전임의를 역임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강사, 임상 강사, 교육 강사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하버드 의과대학 이제 티칭 하스피탈인 베스 이스라엘 디컨스 메디컬 센터에 있는 디자스터 메디슨 펠로우십, 그러니까 재난의학 펠로우십에서 재난의학 펠로우로서 그러니까 스텝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텝의 역할에서 이제 그쪽에서 교육을 받고 저도 교육을 하고 여러 연구들을 진행하며 전 세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여러 부분에서 재난과 관련된 여러 경력과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올해 2023년 9월부터는 이제 졸업한 후에 BIDMC Disaster Medicine Fellowship 내에서 재난의학 여러 분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CBRN이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화생방,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그리고 익스플로시브 주로 이제 테러리즘 관련돼서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요. 그런 폭발물 관련 교육 분과의 겸임 교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과 베스 이스라엘 병원과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제 현재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응급의학과의 부교수로 재직해서 병원에서는 환자들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외에도 미국을 베이스로 전 세계 재난의학 관련 유관기관을 연수를 했고요. 재난의학 관련해 다수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재난의학 국제학술에 다수 발표를 했고 또 전 세계 다양한 교육생을 교육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한 것들이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경력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에 이제 응급의학과 부교수로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는 게 저의 메인 역할이지만 또 이제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라고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한국형 재난의료지원이라는 KDLS라는 재난의료 프로그램에 강사로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활동을 했고 또 그 기간 내에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대한화학손상연구회라는 연구회를 조직을 해서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이사장을 맡아서 또 이제 역할을 했었고요. 앞서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재난의학 펠로우십 하버드 의과대학으로 연수를 가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에 온 수많은 전문가들과 교류하고 또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재난의학에 대한 부분들을 심층 있게 심층 깊이 연구를 하고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 돌아와서는 재난의학을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던 것들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서로 좀 연결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한국 사람들은 너무 한국 아래만 이렇게 이 재난의학하는 부분이 갇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더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한국에서 재난의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단체를, 그러니까 이 조직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저는 이제 2023년 와뎀이라고 해서 World Association of Disaster and Emergency Medicine의 약자인데요. 전 세계의 그러니까 재난과 응급의학 관련 전문 컨퍼런스, 그러니까 이제 연맹에서 개최한 2023년이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5월달에 아일랜드에 있는 킬런이라는 지역에서 개최를 했는데 컨퍼런스에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CBRN이 주제 관련으로 디스터비아라는 워크숍에 설립자 및 디렉터로서 활동을 했고요. 또 이제 같은 해 올해 6월 달에는 CEMEC라고 해서 유럽 재난의학 센터입니다. 이탈리아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인 산마리노에 있는데 그곳에 이제 이 인터내셔널 로테이션으로 그러니까 BIDMC 병원에 있던 당시에 재난의학 펠로우로서 이제 CBRN이 아까 말씀드렸던 화생방 재난이나 시큐리티 이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심층적으로 일단은 연구하고 교육을 받기 위해서 국제 로테이션을 갔었고 연수를 갔었고요. 하버드에서 이제 제가 CBRN이 분과에 제가 전문이기 때문에 교육을 했던 것을 이제 그쪽에서 아시고 교육 기회를 주셔서 연수 갔을 당시에 2013년 CEMEC, CBRN이 디제스터 이제 그런 리스크 리덕션 코스라고 해가지고 이런 CBRN이 관련된 주제에 이제 교육 1박 2일 교육 코스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서 하버드 의과대학교 전임의 대표 자격으로 재난의학 강사 교육 역할도 같이 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 재난의료에 관심이 있는 의대생 그룹 대상으로 이제 교육 강사도 했었고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 이제 비스타 폴지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모든 주에 있는 국가기관들이 이제 핵폭발 대응 시나리오 관련해서 다기관 합동 종합훈련을 이제 엄청나게 큰 드릴인데요. 이 드릴을 했던 부분에서 이제 참가자 및 민간 평가자로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버드 인도주의 프로그램으로 그 ICRC라는 이제 국제적인 그 휴메니테리언, 그러니까 인도주의 그런 지원을 하는 훌륭한 단체가 있는데요. 그런 NGO, 그런 단체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크라이나 의료인 대상으로 그 우크라이나 의료인들 그쪽 단체 이제 임원이랑 우크라이나 의료인들을 모셔서 재난의학 도상훈련 교육도 강사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 미국 보스턴에 터프츠 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래서 터프츠 의과대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병원 재난의학 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고 미국 뉴욕의 할렘 의료센터 한 여러 개 병원이 이제 멀티플렉스한 병원 여러 지역에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의료센터에서 응급의학 전공의들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50명 정도 되는 전공의들 대상으로 재난의학 도상교육 강사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게 올해 3월 달이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전 세계 4대 마라톤이라고 불리는 중에 하나라고 불리는 미국 보스턴 마라톤의 재난의료 자원봉사자로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하버드 의과대학 자체에서 또 보스턴 응급의료 종사자들이랑 그리고 이제 파라메딕, 그러니까 구조사, 그러니까 고급 구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파라메딕, 그 고급 구조사 학생들 대상으로 BIDMC 화생방 도상훈련 교육 워크숍의 설립자 및 디렉터로도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말씀 들으시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으니까 교육활동 설명 사이트를 좀 리스팅업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구글에서 그냥 치시면 Disaster Fellowship 이거 치시면 바로 이렇게 홈페이지가 뜨니까 여기 가서 클릭하고 보셔도 저희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어떤 걸 하는지 이제 비디오 섹션에 나옵니다. 이걸 보실 수가 있고 또 저희 이제 이 기관의 저희 조직의 홈페이지인 sincedmacademy.com으로 오시면 여기서 인트로덕션 섹션에서 이제 이 사진도 업로드를 해놨기 때문에 사진이나 디테일한 그런 경력사항, 활동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의 이제 이 경력에 대한 부분들을 인증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크레덴셜링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저를 소개를 하자면 퍼블리케이션, 그러니까 저널, 그러니까 논문들을 좀 오랜 시간 동안 발표를 해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일단은 재난의학 관련된 최근 것만 해서 대표적인 SCI는 최고 등급의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 10편 정도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제가 어떤 연구를 했었냐면 그러니까 테러리즘 관련된 여기 보이시죠? 밑줄 적어놨는데요. 그러니까 대테러 의학이라는 이제 새로운 재난의학의 하위 분과입니다. 대테러 의학의 영역에서 지난 50여 년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마카오 등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테러리즘을 분석하고 문제점이나 위험성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로는 이제 2012년에 대한민국의 구미라는 지역, 경상북도 구미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유명한 공장 단지들이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불산이라는 물질이 대거 노출이 돼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습니다. 재난이었죠, 재난. 그 지역사회가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고 환자가 1000명 이상이 나는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 사망자도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 그런 구미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 병원으로 환자분들이 몰리시는데 병원이 어떤 역량으로 대응을 했는지 이런 화학재난으로 분리되는 화학재난에서 그 부분을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한 건데요. 2012년도 구미불산 재난 이후에 근처의 한 병원을 조사해서 화학재난의 상황에서 병원이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를 살펴보고 병원 입장에서 대비 및 대응 방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었습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이 재난 관련해서 이제 여러 연구들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화학 불산 물질에 노출되는 환자들 중에서 환자들이 주로 이제 응급실로 많이 몰리시는데 서로 자신들이 이제 중환 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중증도를 파악할 수가 할지를 판단할 근거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 아프다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 보면 겉으로 보기에 다 멀쩡해 보이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연구를 기획한 이유는 실제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중증 화상이라는 기준에 부합하게 많이 손상을 받았던 환자분들과 그렇지 않았던 분들, 결과적으로 나왔던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본 거죠. 어떤 인구학적인 차이라든가 처음 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왜냐하면 환자가 200명이 한 번에 응급실에 오면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생체활력 증후군이라고 혈압 같은 것을 재는데요. 이런 거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200명이 오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통상적인 의료 절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최소한의 일반적인 정보를 가지고 좀 중증도를 가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타겟팅해서 연구를 했던 연구입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 조기 감지의 단서를 제공하고 처치 방법에 대한 제시를 했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논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일단은 불산 관련된 연구 화학 손상에서는 제 주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문헌을 통해서 메타 분석 여러 가지 연구 논문들을 한 번에 이제 추려가지고 종합해서 일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이런 피부에 노출된 불산 노출 환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신독성으로 진행하게 하는데 영향을 주는 관련인 요인이 이제 최표면적과 관련이 있다는 걸 밝혀냈는데요. 이 부분도 발표를 했었고 또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라남도 이런 섬 지역들이 많아요. 신안군 같은데
네, 그쪽에서 그 스테미는 이제 심근경색인데요. 심근경색의 하나인데 심장이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환자가 급사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환자들 빨리 치료를 해야겠죠. 이제 심장 혈관을 막힌 걸 뚫어주고 이제 이런 최종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환자들을 어떻게 이제 빨리 이렇게 치료받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곳에서 이런 여러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헬기를 도입을 해서 국가에서 그런 환자들을 또 이제 이 지역병원으로 이송을 하기도 하고 또 이송된 지역병원 여러 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결국 최종 치료를 받으려면은 종합병원 그러니까 이 전문병원을 와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환자들을 갖다가 이어주는 시스템인 렉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리모트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응급 컨설테이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환자들이 병원으로 왔을 때 병원 응급실 제실 시간이나 환자의 생존율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또 하는 연구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이게 제 커리어에 가장 중요했던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었던 연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코로나 19를 겪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물론 요즘에는 이제 많이 이제 완화가 됐지만 선언이 됐지만 막 한참 기승을 부리던 2020년 당시에 그때 저희 이제 이 그 교신저자이신 김진용 인천의료원 또 이 과장님과 저희 같이 연구를 하셨던 동료이시자 선배님이신데요. 과 함께 드라이브 스루 코비드-19 드라이브 스루 스크리닝 센터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연구했던 과거에 같이 연구했던 부분에서 영감을 얻으셔가지고 김진영 또 단장님이 소개를 하셔서 이제 국가에서 채택이 돼서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모델이 전 세계적으로 그때 당시에 굉장히 호응을 받고 효과적이다 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던 그런 작품인데요. 이제 이 부분을 논문화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코비드-19 초창기에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법을 제시를 해서 코비드-19 스크리닝의 대한민국 대표 모델로서 이제 스크리닝으로 할 수 있게 해서 조기 감염자 발견에 기여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제 제가 미국에 와서 여기 BIDMC 재난의학 펠로우십에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연구를 했던 것들 중에 이제 여러 이 대표적인 주제들 중에 대테러 의학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라고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대테러는 그러니까 테러에 반하는 거죠. 테러가 안 생기게 하거나 생긴 거에 대해서 이제 수습을 하는 건데 그게 의학의 견지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환자를 치료하는 것만 있는가?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재난의학의 하위분과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난의학은 이제 환자를 응급관리와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환자 치료가 결합된 학문이라고 결혼이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대테러학도 같기 때문에 결국에 대테러학의 주된 내용은 과거의 이런 경험들을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어떠한 부분이 문제점들을 우리가 고쳐야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아야 이 부분들에 나중에 발생 가능한 것들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주안점을 맞춰서 했던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보는 거는 또 CBRN이 관련됐던 연구들을 해서 대테러학의 견지에서 폭력적인 비정부 활동자들에 의한 특수재난 CBRN이 무기 사용을 분석하고 현대의 환경적 위협을 제시를 했고요. 다른 거는 이제 북미 지역에서 대테러학의 견지에서 시위나 폭동 및 기타 다중 모임 상황에서 다수 사상 사고 상황에 대한 분석 및 예측 결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완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비드-19 생활치료센터의 운영 경험에 대한 기술 및 조언 제시도 생치라 그래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을 했던 경험으로 연구를 냈던 경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제 경력상 비스타 포르지 멀티 에이전시 뉴클리어 디자스터 엑서사이즈 이제 이 부분에 참여를 했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2022년에 미국 조지 아틀란타에서 시행된
전미 재난 유관 조직 핵폭발 재난 합동 대응 훈련인 비스타 폴지 훈련에서 BIDMC 디제스터 메디슨 펠로우십 소속으로 참가자 및 민간인 평가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과 훈련 내에서 재난분리법을 포함한 향후 개선 사항을 제시를 했고, 이것이 이제 밀리터리 메디슨, 그러니까 군사의학지죠. 미국의 군사의학지, 저명한 군사의학지인데 거기에 이번에 억셉트돼서 실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대한민국에 이 대테러 의학이라는 의학이 없기 때문에 이 그거에 대해서 책을 쓰고 있고요. 아마도 빠르면 2024년 초순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저는 화학재난, 화학손상 이런 부분들을 주로 연구를 했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그러니까 펀딩을 대고 진행한 사업인 환경부 지침서 발행 사업에서 사고 대비 화학물질 응급처치 지침서 1편부터 5판까지 그래서 쭉 다 참여해서 커리큘럼을 만든 지침서 발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신재난의학 아카데미 이제 영어로 줄이면 SDMA인데요. SDMA 재난의학 교육은요, 2023년 올해 이제 9월부터 현재 시점부터 내년 2024년 2월까지 일단 재난의학 영역에서 탁월한 강사를 초빙을 해서 다양한 아젠다를 주제로 한 웨비나 형식의 교육을 진행을 하고 저희 아카데미를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대테러의학이 왜 대한민국에 필요한가를 주제로 올해 9월 11일 저희가 이제 이 웨비나를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잘 이게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웨비나 섹션에 있으니까 여기서 보시고 원하시면 또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첨부해드리는 2023년 9월 11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 대테러 의학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재난의학 교육을 쭉 할 텐데요. 내년에 일단 3월부터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해서 1년 기간 동안 저희가 정규 1기 교육과 그리고 SDMA 온라인 1기 교육을 예정하고 있고, 또 그 사이 동안이나 그 후 기간 동안에도 온라인 다들 이제 바쁘시고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모듈로 이제 이 분야별로 재난의학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듈별로 교육을 신청하고 수강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인증을 받으실 수 있는 교육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문 교육이고, 여기에 있는 강사들을 특히 저희 강사진 중에 해외 강사들은 전부 다 하버드 의과대학 재난의학 펠로우십 소속 출신들입니다. 동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증서에 저희가 해드리는 교육의 인증에 그런 중요성이나 그런 전문성을 다시 한번 일단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 컨설팅 의뢰가 올 시에는 이제 스페셜티가 맞는 패컬티와 함께 저희가 연계를 해드릴 거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저희 멤버로 오시면 대학 베이스가 아닌 이제 분이라 하더라도 또는 패컬티라 하더라도 본인이 참여를 원하면 논문 작업 등의 최대한 교육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대학 기관 및 전문 연구 기관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연구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홈페이지는 다음 이 신스 DM 디제스터 메디슨 약자입니다. DM 아카데미 이렇게 영어로 치시고 .com 치시면 와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클릭해서 봐주시고, 또 궁금한 부분들은 이메일을 제가 오픈을 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카데미 일단 앞으로 유튜브 채널 개설해서 짤막짤막하게 이번엔 그냥 소개가 길었는데요. 다양한 또 주제로 일단은 안내를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앞으로 또 많은 참여 또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